좋아요, 구독. 네,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거침없이 고공행진을 하는데 오늘 6%가 넘게 빠진 채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이후에 약 40% 넘게 상승을 보였었던 테슬라,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망 흐름을 유지해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제 주위만 보더라도 지금 테슬라 사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머스크와 관련된 도지코인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곤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핫한 게 아마 테슬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머스크와 트럼프가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접근을 하였을 때는 그때는 단순하게 전기차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기보다는 기타 현재 시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자료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면 최근의 이슈는 결국에는 트럼프와 그 중심에 서 있는 테슬라, 머스크 이렇게 보입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 매우 좋았던 이유는 결국엔 딱 이건 거죠.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다는 거. 덕분에 옆에 딱 지키고 있었던 머스크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 거침없죠. 최근 1개월 정도 주가가 저점 대비 거의 70%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저점 대비는 근 2배입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예를 들어 최근에 나타난 저기 보이는 네모난 박스, 빨간 박스를 배제한다 하면은 사실상 크게 오를 만한 그런 변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전기차 판매라고 하는 것은 큰 폭의 성장세를 지금 시점에서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역시나 주가에 불을 지폈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테슬라의 주가는 트럼프에 따른 효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선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전기차의 판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트럼프가 비록 전기차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업 부분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한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부분별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번째 오토모티브 세일즈라고 하고 있는 게 전기차의 판매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기본적으로 1.3%밖에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기타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토대로 올해 초반부터 특히 1,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전기차 판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장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맨 위에 있는 건 에너지 발전과 저장 부분인데요. 저 부분의 성장성이 가장 큽니다. 52.4%. 기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이 크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두드러지는 게 지금 딱 저 부분입니다. 에너지의 발전과 저장이라고 하는 것.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부분, 특히 전기에 대한 생산은 어떻게 해내고 이걸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테슬라는 지난 몇 년 정도 전부터 이미 이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단순하게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아주 밸류체인 자체를 스스로 다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테슬라의 지난 약 5년 정도 동안의 수익성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다는 것이고
결과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테슬라가 현 시점에서 미 정부 그리고 향후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결국에는 수혜를 받는다면 전기차 판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미진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사업 부분별의 매출액 비중 88.2%입니다. 이게 지난 6월 기준인데요. 88.2%의 비중은 전부 다 전기차 판매입니다만 기타 에너지 발전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11.8%입니다. 하지만 총 이익률의 측면에서는 16.2%로 크게 올라가죠. 이게 의미하는 건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마진율이 높다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기간에 크게 잡을 수가 없지만 이 에너지 발전 부분과 저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여기에서 기술력이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비용 감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개선도 충분히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회색 선은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고요. 지금 연두색 혹은 하늘색 정도로 보이는 저 선인데 저게 지금 1년 동안 매우 가파른 곡선에 보이면서 올라갑니다. 저기가 알게 모르게 지금 테슬라의 실적을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이제 트럼프의 정책과의 연관성까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주창을 해왔던 게 아젠다 47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결국 세계 최저 비용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이 전력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의 주된 원천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전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화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 자체가 생산 비용이 많이 들죠. 트럼프도 원하지 않습니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반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심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건 한편으로 원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원전 섹터도 트럼프 트레이딩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원전이 앞으로 더 생산 기지가 만들어지고 미국 차원에서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산 단가를 보인다면 생각보다 전력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태양광인데요. 앞서 제가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도 한번 해드렸는데 태양광은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트럼프가 계속해서 태양광에 대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거나 보조금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 큰 틀에서 제가 조금 전에 테슬라는 에너지의 발전과 저장이라고 하는 맨 왼편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추후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력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생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사회 간접 자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른편에 있는 전선과 변압기 그리고 왼편에 있는 원전 여기가 1차적으로 산업이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미국에 있는 원전 발전소인데요. 동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테슬라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미국은 땅이 너무나 있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거리 자체가 더 길기 때문에 생산 비용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2015년 이후로 유의미한 전력망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트럼프의 집권 이후로 전력과 변압기에 대한 공급은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간에 해결을 하기는 당연히 힘들고요. 동부에서 생산이 된 이러한 전력 에너지를 서부까지 다 잇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전선과 전력 설비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테슬라가 에너지에 대한 발전과 특히 저장 기술 이걸 더 크게 확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상용화가 된다면 굳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선과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테슬라는 한편으로 기업 자체, 즉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자체를 위한 경영을 하기보다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성장과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보일 수 있는 자금 이걸 줄이는 데도 아마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집권을 한 기간 동안에는 테슬라는 아마 이 에너지 발전과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현재 시점에서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나 추후에 늘어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전기차는 캐시카우가 될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사업 중에서 1차적으로 에너지 저장이라고 하는 측면 이 사업부가 추후 기업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틀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